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오늘은 김상욱의 창으로 시작합니다. 김창현 원장님을 대신해서 오늘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너무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김상욱 의원이 우리 외통이 최고의 미남 아닙니까? 네,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은 재선 국회의원님이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또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근무 오래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5년 가까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도 1년 있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하던 분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남북 대화하실 때 실무 책임자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07년도 14정상회담 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초로 분단선, 그러니까 그 분단의 선을 도보로 발로 건너셨잖아요. 그 장면에 제가 행사기획비서관이었으니까 정말 저 인생의 한 장면이다. 그런 자랑스러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북한 김정은 간에 새로운 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남북도 새로운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는 상황에 또 국회 실무총괄을 맡게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 역사적인 그런 분기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정말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그럴 정말로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저도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지금 슬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정말 좀 실무형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성북구청장도 2번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중요한 행사 진행도 하시고 이번에 또 이제 국회에서 재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의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이제 평들이 많은데 여당 간사로서 또 실무에 많이 관련돼 있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된 완벽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렇게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통상, 무역, 경제와 관련된 회담이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거부한 미국이 공세적으로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경제개방, 통상 압력을 넣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뺏길 거냐 미국이 얼마나 얻어갈 거냐 이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파트너로 하고 중국 자기가 갈 때도 같이 가자. 김정은도 만나고 싶으니 같이 좀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명을 놓고 한미 간에 아주 케미가 좋은 그런 이제 회담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판메이커 아니고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정말로 승부사적인 저는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회담이다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합의문이 왜 안 나오느냐. 또 이게 하나의 비밀 키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회담 직전에 벌써 준비된 그런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 게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무역 통상을 위한 합의문이라는 게 얼마 줄래? 얼마 내놓을래? 언제까지 할래? 어느 분야까지 낼래? 부담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1대1 협상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문서는 작성을 할게 이렇게 버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밑에 저 장관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합의문 초안 이런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이번 회담이 아주 잘 된 회담이고 아주 만족스러운 회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작전, 우리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아마 분야별 합의문은 이제 합의가 되는 대로 추가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치열하게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배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한미 정상회담에 얽힌 뒷준비 이야기. 사실 뭐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소통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물론 못 밝힐 것도 있겠지만 밝힐 수 있는 재미난 뒷준비 이야기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우선 이제 큰 고비 중에 하나가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 대목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던 때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왜 가지? 이렇게. 그죠? 그만큼 사실은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미국과 우리가 줄다리기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디테일한 문제는 그렇죠. 사실 나중에 협상 당국자들이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제 그 대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7월 30일 날 처음에 1차 협상을 이제 관세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때 농산물 개방, 특히 쌀 개방하고 소고기 개방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제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협상 주체들도 딴 건 몰라도 그거는 절대로 못 내준다 이렇게 버티면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도가 있는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마지노선이 만약에 위협받을 경우 상당한 어떤 액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측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할 비서실장까지 사실은 간다는 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모멘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총력전으로 이번에 임했고 그래서 결국 그게 통해서 이번 협상이 큰 틀에 고비를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차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교했던 것을 보면 상대국의 약점을 유발하고 그걸 이용하고 압박하는 외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 제목이 거래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하기 한 3시간 전에 펄지 그러니까 숙청 앤 레볼루션 혁명 뭐 이런 일종의 걸 그게 이제 스킬인 거죠. 협상 SNS 스킬.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래 기술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는 그 다른 나라의 뉴스 장면을 갖다가 이 백인을 남아공 대통령이 억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까지 틀어놓고 네네. 그 면전에서 왜 백인을 압박하냐, 네. 백인의 땅을 왜 뺏어가냐 이런 식의 언사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막 망신도 주고 압박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냥 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정말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압력 속에서 진행이 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멘탈이 참 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국의 지위를 흔들어서 내부의 혼란을 부추겨서 그걸 가지고 압박해서 이번에 뭐 쌀 시장이나 소고기 시장이나 관세 부분이나 더 압박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국론이 단결돼서 외교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비선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대통령을 압박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 소통 이런 것들도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숙청과 혁명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왜 나왔을까에 각종 추측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미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이제 자기가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말은 했지만 대통령 입에서 직접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웃어넘길 사안은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추측해 볼 때 대체로 보수적 교계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 그런 이제 종교 쪽에서 일정하게 그런 이제 역작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여러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게 뭐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조금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일종의 진짜 뭐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면서 통상 압력을 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세력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추측이고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그런 우리 염원을 좀 담아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점잖게 좀 나무라도 주시고 그래서 뭐 국론이 꼭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근본적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함께 다 좀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호소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런 다툼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조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것이 결국 트럼프와 김정일 그 문제였던 것 김정은? 같고, 김정은, 예. 그리고 또 그 말씀하셨어요. 피스메이커, 또 페이스메이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신지. 제가 아까 이제 예. 판메이커 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경제 통상 문제만 가지고 회담 주제를 삼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미국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걸 쩔쩔매면서 방어하면서 이제 10개를 내줄 거냐 20개를 내줄 거냐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트럼프와 뭐 상상하자면 노벨 평화상 혹은 뭐 아니면 적어도 본인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자기 자리매김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구도를 짜서 이번 정상회담 판에 기본적인 메뉴로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리 외교안보 팀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입각하신 분들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하고 참 많은 토론과 준비와 그런 의견 수렴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이렇게 매칭이 돼서 김정은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 이번 정상회담의 거의 절반 이상을 논의했고 또 피스메이커,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정말 히트어죠. 정말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냥 표정이 싹 바뀌게 되는 이런 이제 정말 역전 홈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우리나라에 또 큰 행사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지요. 에이펙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에이펙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계십니까? 이번 에이펙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외교의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향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동 문제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의문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에 함께 온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특히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되고요. 거기에 이왕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오는 김에 김정은과의 어떤 새로운 그런 관계, 뭐 만남을 포함해서 뭐 새로운 아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한반도의 운명도 저는 정말 일거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외교의 장이다, 평화의 그런 이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동행하시겠느냐?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런 중요한 무게 있는 발언을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라고 보고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9월 3일 날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에 간다면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자리에서도 에이펙에 오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도 일부 듣고 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김정은까지도 9월 3일에 전승절에 중국을 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큰 판의 게임의 시동을 우리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끌어냈고, 그 결절점이 저는 에이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중 다툼, 또 그 사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또 중러의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중국 전승절을 맞이해서 북중러가 또 같이 우애를 과시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툼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조율해가는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월 에이펙에 김정은 우리나라 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초청한다기보다는 그 판에 끼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펙이라는 장이 꼭 이 경주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만 머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올 수도 있고 판문점을 갈 수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 역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좀 역동적으로 한번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경주를 오느냐의 문제보다는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가, 요게 초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고, 또 판문점 근처가 어떻게 이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판문점에서 만나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래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변화가 정말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한복판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일본을 먼저 갔을까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을 새롭게
좀 재정비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들어선 우리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한국이 분명하게 미국과 서방 세계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게 우선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함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하게 미국과 함께 앞으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그게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한미 정상 회담이 잡히게 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국보다는 일본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검토해 보자. 두 번째는 전승절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행사고 9월 20일경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가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자 회담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국이나 우리 주변의 영국들과의 관계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밟자. 이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지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 경우가 역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처음이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이 분명하게 뭐 초청 의사를 밝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일본을 먼저 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일본 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신 것도 보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회담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면서 한반도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외교란 건 결국 뭐 우리끼리 잘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해당 상대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 상대국과 관련된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비 의원님께서 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 현지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반응, 또 미국 현지의 정치인과 국민들 반응, 또 중국의 반응, 러시아 반응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고무되어 있고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아주 정말 칭찬 일색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있는 기자 친구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이런 이제 안심하고 낙관하는 이런 분위기가 역대로 있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할 정도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시바 총리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나가시마 한일오연연맹 간사장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매우 신뢰도가 높은 정치인이다. 자신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각종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치밀한 정치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왔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약점들에 대해서는 매우 잘 숨기고 논의조차 안 되도록 봉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귀신같이 잘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걸 보면 정말 잘 준비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뭐 얻을 걸 제대로 얻어내지도 못하고 좀 이제 미국이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오히려 한국한테 당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공식 논평이라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겉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먼저 간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비하인드로 듣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날 박병석 의장 등 대중국 특사단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매우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특히나 트럼프의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중국에 대해서 대해준다면 중국도 한미동맹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을 적대시하는 걸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거는 9월 3일 날 우원식 의장이 전성절 가서 시진핑 등 주요 정치인을 만나게 되면 전 확인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동안에는 이제 외교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시아를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도 사실 이 한반도 한국과 좀 이렇게 경제 교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러시아 내에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력을 좀 강화해서 자기들도 경제 탈출구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뭐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안정화돼야 추후에 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경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교 관계 먼저 물꼬를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 미국과 협상 또 일본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통상 분야의 큰 틀에 안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요 기업의 수출길이나 또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입지 이런 게 확고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통상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게 최근에 수출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그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우리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경제 전망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첨단 기술 분야 그중에서 AI 특히 SMR 그다음에 조선 쉽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영역에서 미국과 산업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술 패권 전쟁은 언제든지 전 세계 판도를 뒤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에너지, 산업 영역에서의 패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안보 영역에서도 한미일 간의 협력이 공고해지고 미국이 한미일과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그런 이제 안보 상황에 대해서 단 1도 불만이나 불안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우리 미군 기지를 갖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 한국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미국의 그 주한미군의 땅이 평택에 있으면은 그걸 갖고 싶다고 할 정도면은 대한민국을 어느 다른 나라에 내주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한국이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고 동맹이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경제 안보 이런 영역에서 큰 틀에 이제 한미 동맹의 확실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번에 짰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한미 동맹, 한일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의존한 바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동안 좀 관계가 많이 서원해진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원해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떻게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제 교역이요. 네. 20%가 조금 넘습니다. 홍콩도 합치고 중화경제권까지 합치면 27%까지 가거든요. 미국은 19% 조금 넘어요. 지금 20%가 넘었다가 조금 줄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중국과는 뭐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도 중국과는 경제 교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이야말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디커플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불가피한 전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적 실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중국과도 아주 이제 필요한 관리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필요한 마찰을 일부러 우리가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미국과 우리가 맺고 있는 한미 동맹의 영역에서 중국이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호 설린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경제적인 교류도 견고하게 이어나가는 슬기와 그런 이제 지혜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맹 현대화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게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 필요하다면 방위비 증액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먼저 미국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이왕 필요한 비용 써가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한반도의 대평화 원칙은 변할 수 없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약을 받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배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국방비 필요한 건 증액도 하고 우리가 한미 간의 이야기가 잘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조달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합시다. 이런 이제 열린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마치 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막 공격하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먼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심시켰고 미국 조야도 굉장히 안심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동맹 현대화는 앞으로 우리 국익에 맞으면서도 변화된 세계의 지형에 맞게 저는 새롭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약속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 영리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그 나라의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한반도 평화 정착의 플랜이 성공적이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인물 탈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